안녕하세요. 수도권 근교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나이가 같은 형님과 함께 살고 있고 카페 일도 같이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저와 형님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하루 24시간 내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제 지인들은 아무리 그래도 형님인데 불편하지 않냐고 묻더라고요. 친정 가족과도 이렇게 붙어 있으면 불편하고 사소한 의견 충돌로 싸우게 마련인데 저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형님과 같이 있으니 불편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큰 의견 충돌 없고 나름 조용히 잘 지내고 있어요. 사실 저와 형님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을 끊느니 마느니 할 정도로 사이가 정말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루 24시간을 싸우지도 않고 같이 있다니 조금 의아하시죠? 저와 형님이 이렇게 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저와 형님은 고등학교 동창이고 제 남편은 저보다 2살 적은 연하남이에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상견례 자리에서 제 남편의 누나가 고등학교 동창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고등학교 때 그다지 친하지는 않은 사이였지만 내심 동창이니 좀 편한 시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랬고요. 그러나 저의 시집살이는 절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한 달 뒤, 그날은 며느리로서 맞이하는 첫 명절날이었어요. 저는 첫 명절이니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첫 명절이라고 한복을 입고 온 거야? 애쓰는 건 알겠는데 한복이 틀렸어. 한복이 틀렸다니 무슨 소리야? 야, 이주희, 말 똑바로 못해? 나랑 너랑 고등학교 때는 친구였어도 지금은 내가 너 형님이야. 존댓말 써야지 어디서 지금 반말을 찍찍 뱉어대? 미진이 말이 맞아. 아무리 너희 둘이 같은 학교 동창이었어도 이제는 상황이 달라. 주희 너는 이제부터 미진이한테 꼬박꼬박 존댓말 써가며 형님 호칭 똑바로 붙이도록 하렴. 그래야지 친척들이나 남들한테 싫은 소리 안 들어. 알겠니? 주희야, 엄마랑 나는 너가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 친척 어른들에게 크게 욕먹을까봐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야. 그니까 이제 절대 여기 시댁에서는 나는 물론 우리 동생에게도 반말하지 마. 알겠어? 우리 친척분들 그런 거 정말 싫어하셔. 알겠지? 뭘 이런 거 가지고 애를 혼내? 그래도 주인은 첫 명절이라고 생각해서 한복 입고 왔는데 그 마음이 예쁘잖아. 다들 너무 뭐라고 하지 마. 주희야, 새벽부터 오느라 수고 많았다. 인자한 시아버지와는 다르게 시어머니는 첫 명절에 며느리의 군기라도 잡으려는지 도끼 눈을 뜨며 제 말이나 행동, 복장까지 지적하기 바빴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옆에서 얄밉게 말하는 형님이자 제 동창 김미진은 한 대 때려주고 싶을 만큼 아주 미워 보였어요.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봐요. 여자들끼리 이야기하는데 뭘 끼어들어? 그냥 아무 말 말고 들어가서 잠이나 자요. 유일한 제 편인 듯 했던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성화에 아무 말도 못하고 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잠깐 주차장에 짐 가지러 간다더니 하망차사였고 저는 그저 이 상황이 너무 불편했어요. 지금 할 음식이 얼마나 많은데 불편하게 한복을 다 입고 와? 게다가 한복도 그게 뭐니? 너는 누기 혼상도 몰라? 갓 결혼한 사람은 녹색 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입어야 한다는 거. 그래, 맞아. 한복을 입으려면 제대로 입고 와야지. 네 한복만 보면 새색시가 아니라 무슨 파티장 가는 사람인 줄 알겠어. 아, 맞다. 너 고등학교만 졸업했지? 그래서 모기 홍상이라는 단어도 모르겠네. 얼른 옷이나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와.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서 이렇게 사람 정신 사납게 만드는지 원. 빨리 이 옷으로 갈아입고 나와라. 할 일 많다. 시어머니는 저를 창고방으로 밀어넣으며 몸빼바지에 목이 늘어난 티셔츠를 던져주셨습니다. 저는 기껏 예쁘게 차려입고 왔는데 칭찬은커녕 구박이나 듣고 있으니 너무 속상했어요.
시어머니가 던져주신 옷으로 갈아입으며 앞으로 시댁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살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옷을 다 갈아입고 나오니 형님이 제 앞에 천조가리를 하나 던졌어요. 자, 이거 선물. 네 몸빼바지랑 잘 어울리겠네. 이거 입고 열심히 부침개도 부치고 요리도 하고 설거지도 해. 넌 이 집의 며느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알지? 형님이 던져준 천조가리는 바로 앞치마였는데 이미 김치 국물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고 세탁도 전혀 하지 않았는지 이상한 냄새까지 났습니다. 지금 누나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침에 한복 입고 왔는데 그 옷은 또 뭐고? 누나? 네 누나는 나야. 어디서 지금 누나라 그래? 그냥 이 와이프 이름 부르든가 아니면 아내라고 호칭해. 너도 고졸 출신인 제 딸아 무식해지냐? 형님은 큰 목소리로 제 남편을 구박했고 그 덕에 잠깐 방에 들어가셨던 시부모님까지 다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다들 첫 명절부터 왜 이리 소란이냐? 대체 미진이 너는 왜 주의를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한달이야? 그게 아니라 미진이가 주희한테 시댁에 대한 예의를 알려주는 거지. 첫 명절에 그렇게 화려하게 꾸미고 오는 새댁이 세상 천지에 어딨어? 당신도 괜히 주의 편들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어요. 평소처럼 가만히 있다가 부침개 다 되면 먹기나 하면 되지. 뭘 자꾸 평소답지 않게 왔다 갔다 하며 참견질이야? 영진이 너도 괜히 주희 옆에 붙어있을 생각 말고 너네 아버지랑 같이 방에 들어가 있어. 알겠어?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방에 들어가서 쉬라고 한 뒤 저에게는 일거리를 잔뜩 던져주셨습니다. 제가 부쳐야 할 부침개의 종류가 무려 7가지나 되었고 잡채에 만두까지 빚어야 했어요. 이렇게 본격적으로 일을 할 동안 시어머니와 아가씨는 옆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입으로만 시키기에 바빴습니다. 저는 첫 명절이라 어지간하면 조용히 보내고 오려고 했으나 시어머니와 아가씨는 정말 너무하더군요. 제가 여기서 하라는 대로 다 하면 앞으로도 이렇게 저는 시댁에 종살이를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죠. 어머니, 형님, 저 혼자 이 많은 음식 못해요. 저 혼자 하는 것보다는 셋이서 나눠서 일하는 것이 빨리 끝나니까 어머니와 형님도 같이 해요. 저는 마저 전을 부칠 테니 어머니는 잡채 좀 해주시고 형님은 만두를 빚어주세요. 그럼 빨리 일도 끝나고 좋잖아요. 뭐라는 거야? 당연히 며느리가 시댁에 왔으면 음식하고 일해야 하는 거 아니야? 꼴랑 1시간 해놓고 힘들어. 우리 엄마는 매년 명절 때마다 이 모든 것을 혼자 다 하셨어. 이제 네가 이 집 며느리니까 당연히 네가 다 해야지. 어머니가 이 모든 것을 혼자 다 하실 동안 형님은 옆에서 뭐 하셨어요? 설마 음식하는 거 하나도 안 도와드리고 다 되면 나와서 밥만 축낸 건 아니죠? 너는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니? 미진이 얘는 그동안 공부하느라 음식 같은 거 하나도 못해. 얘가 그동안 대학교 졸업하고 지금은 공무원 공부하느라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데 어떻게 이깟 음식 만드는 것을 시키니? 엄마, 쟤는 고졸이잖아. 천하 태평하게 카페에서 커피나 내리고 있는 무식한 게 뭐 그딴 걸 알겠어? 형님은 계속 무슨 말만 하면 제가 고졸이라며 무시를 해댔습니다. 제가 고졸이라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공부를 못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사실 고등학교 때 저는 전교 1등을 도맡아서 했고 형님은 전교 2등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좋은 대학교에 입학은 했으나 대학교 입학 후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이 중퇴했어요. 그 뒤로 과외부터 시작해서 편의점, 음식점 등 불법적인 곳만 아니면 어디든 가서 아르바이트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기를 2년 정도 지나니 적지 않은 돈이 모였고 그 돈으로 다시 대학교에 갈까 했으나 대학교보다는 제 사업을 시작해보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카페를 차렸고 많은 시행착오 끝에 지금은 풍족하게 먹고 살 정도의 순수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될 동안 형님은 수도권 4년제 대학교에 입학하여 무사히 졸업했어요. 아이, 고졸,
조금 있으면 점심시간이라 밥도 차려야 하는데 좀 서둘러. 언제 음식을 다 하려고 그래? 형님은 저를 고졸이라며 계속 비꼬면서 말을 했고 제가 한마디 하려던 차 남편이 먼저 형님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김미진, 너 진짜 너무한다. 어떻게 내 와이프한테 그딴 식으로 말해? 솔직히 내 와이프 고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백수의 명품만 밝히는 너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살아. 너가 그렇게 함부로 말할 사람 아니라고. 뻑주, 지금 네 와이프라고 편드냐? 아이고, 결혼 안 한 사람 억울해서 어디 살겠어? 사실 형님은 대학교 졸업 후 오랜 기간을 취업준비생으로만 있다가 30살이 넘은 지금은 4년째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 형님은 대학교 졸업 후 그 어느 회사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그저 취업 준비와 공부만 하며 살았습니다. 그냥 부모님의 돈으로 먹고 사는 백수였던 것이죠.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네가 이 집에서 뭘 하는데? 엄마 도와서 집안일을 거들기를 하냐? 아니면 나가서 돈을 벌어오기를 하냐?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면 뭐해? 30살이나 넘긴 지금까지 취업 하나 못해서 아직도 부모님 돈이나 타먹고 살면서. 그리고 꼴의 분수를 알아야지. 명품은 또 오지게 밝혀요. 내가 뭐 놀기만 해? 나 그래서 지금 공부하잖아. 공무원 되려고 공부하고 있잖아. 내가 1년만 맘 잡고 하면 나 분명히 공무원 된다니까. 그리고 내가 명품을 사든 말든 네가 뭔 상관인데? 야, 그 명품들 다 네 돈으로 샀어? 내가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으로 산 거잖아. 아니야? 무슨 기생충도 아니고 사람이 염치가 있으면 나가서 아르바이트라도 좀 해. 지 손으로 돈도 한 푼 못 버는 주제에 어디서 지금 신우짓이야? 그리고 내 와이프 이렇게 생각 없이 사는 네가 함부로 무시할 사람 아니야. 다시는 내 와이프 무시하지 마. 형님과 남편의 다툼을 가만히 듣고만 계시던 시어머니는 남편의 등을 짝소리나게 때리셨습니다. 솔직히 저로서는 남편이 틀린 말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시어머니의 행동이 조금 우아했어요. 김영진, 누나한테 대들어? 주희 너는 도대체 우리 아들을 어떻게 구워 삶았으면 누나한테 큰 소리니? 지금껏 단 한 번도 우리 아들, 딸 이렇게까지 싸운 적 없었다. 너와 결혼하기 전에는 애틋한 남매는 아니었어도 이렇게 싸우지는 않았다고. 제가 구워 삶다뇨. 저는 남편이 맞는 말을 한 것 같은데 왜 그리 저와 남편에게만 화를 내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지금 영진이가 미진이한테 이렇게 대드는 게 많은 행동이라고 생각하니? 아휴, 영진이 쟤는 꼭 자기같이 맹한 년을 데리고 왔구나. 어릴 때도 공부를 지지리도 못하더니 커서도 저렇게 지 고집만 부리고 다녀요. 아유, 속 터져. 사실 남편은 어릴 때 공부하는 것을 정말 싫어했고 성적도 중하위권이었습니다. 이 성적으로 대학교에 가봤자 돈과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 남편은 고등학교 졸업 후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았고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도배 자격증을 따게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일해온 탓에 지금은 경력도 꽤 많고 이 업계에 입소문도 나서 어지간한 대기업 연봉만큼은 받으며 일하고 있답니다. 저는 남편이 꽤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어머니나 형님은 남편이 대학교도 가지 못하고 도배 일이나 한다며 여전히 무시를 당하고 있었어요. 대학교도 나오지 않은 주제에 뭘 안다고 집에서 큰 소리야? 너나 네 와이프나 둘 다 멍청한 건 똑같아. 미진이 말이 맞아. 내가 영진이 네가 아들이라고 얼마나 공들여서 키운 줄 알아? 그런데 너는 대학교도 못 나오고 한다는 일이 꼴랑 남의 집 도배해주는 거야? 그걸로 돈 벌어봤자 얼마나 번다고. 지금은 네 누나가 돈 못 벌지만 그래도 제가 마음먹고 공부해서 공무원만 돼봐. 그러면 아주 너보다는 100배 1000배는 돈 더 벌걸? 그놈의 대학교. 내가 대학교는 못 나왔지만 누나처럼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한 적 있어? 누나처럼 자기 분수도 모르고 명품만 밝히면서 부모 등골 뽑아먹은 적 있냐고. 나 정말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 단 한 번도 엄마한테 10원 한 장 받은 적 없었고 오히려 내가 꼬박꼬박 용돈 보냈어.
그런데 그 잘난 대학교까지 나온 누나는 여전히 백수야. 여전히 엄마 등쳐먹고 살면서 명품이나 밝히는 철없는 백수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봐. 내가 더 나은지 아니면 누나가 더 나은지.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는 점점 더 격해졌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저도 화가 많이 났습니다. 사실 저도 대학교 입학은 했지만 결국엔 남편처럼 졸업은 못한 고졸이잖아요. 고졸인 남편을 무시하는 것은 꼭 저를 무시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명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누나, 가자. 이딴 집구석 이제 다시는 오지 말자. 남편은 화가 많이 나서 제 손을 잡아 끌고 가져온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형님은 남편을 말리기 시작했고 시끄러운 소리에 방에서 주무시던 시아버지까지 나오셨어요.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 기분 좋은 명절날 왜 싸움박질이나 하고 있느냐고. 누나가 왜 아직도 지 앞가림 못하고 저러고 사는지 알아요? 두 분 다 누나만 오냐오냐 해줘서 저렇게 생각 없이 자란 거예요. 이제 두 분 다 정신 좀 차리세요. 누나도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똑바로 좀 살아. 너 지금 말 다 했냐? 이게 지금 어디서 누나한테 정신 차리라고 훈계질이야? 이래서 집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하는데 며느리가 공부 잘하는 며느리였으면 이 상황을 현명하고 지혜롭게 마무리했을 텐데 주이모한테 실망이구나. 네? 아버지, 지금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 상황이 저의 최종 학력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저에게 한없이 인자하셨던 시아버지마저 저의 최종 학력을 들먹이며 이 모든 상황이 다 저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탓하셨습니다. 남편은 그런 소리 듣지 말라고 하며 제 손을 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고는 제게 너무 부끄럽다며 이제 시댁에 오지 말자고 하는데 순간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툭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을 보니 그동안 이렇게 차별만 당하고 살아왔을 남편이 짠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한창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제 카페에 찾아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큰 규모의 손님도 적지 않은 것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생각보다 카페가 크고 손님도 많구나. 명절에는 나나 미진이가 조금 과한 것 같았어.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며느리가 첫 명절에 그러고 가버리니? 남편이 제 손을 끌고 나가버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그 상황에서 저만 안 간다고 버텨요? 하여튼 말 대답은. 그건 그렇고 돈 좀 있니? 돈 있으면 좀 줘봐. 갑자기 웬 돈이요? 뭐 필요하신 거라도 있으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 미진이 말이다. 비록 지금은 직장이 없는 백수지만 언젠간 공무원도 될 건데 남들 보기에 없어 보이면 안 되잖아. 옷, 가방, 신발 다 명품인데 미진이가 자동차가 없어. 그래서 이번에 미진이한테 외제차 한 대 사주려는데 너가 돈 좀 줘. 시어머니는 당당하게 형님이 자동차를 사야 하니 돈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일반 중고차를 사달라고 해도 기가 막힐 판국에 저도 못 끌고 다니는 외제차를 사달라니 순간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형님 외제차를 제가 사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죠. 제가 뭐 엄청난 갑부도 아니고 무슨 수로 외제차를 사요? 아니긴 뭐가 아니니? 세상에 딱 하나뿐인 너의 시누이를 위해서 그것도 못해줘? 그래, 지금은 돈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 미진이가 이악 물고 공부해서 공무원만 돼봐. 그럼 설마 외제차 사준 너를 모른 척 하겠어? 외제차가 한두 푼도 아니고 어떻게 쉽게 사줘요. 그리고 자동차를 끌고 다니려면 면허증이 있어야 하는데 면허는 있어요? 형님 면허증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필기시험 보긴 봤는데 떨어졌나 보더라. 그래도 고등학교 때 전교 2등까지 한 아이니 다음엔 붙겠지. 아직 운전면허증도 없으면서 무슨 외제차예요. 그리고 저는 형님이 면허증이 있어도 그 돈 절대 못 보태요. 솔직히 우리 집 형편 너도 잘 알잖아. 우리 집에서 미진이한테 그래도 외제차 사줄 능력 되는 사람 너랑 영진이 뿐이야.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사람이 어쩜 그렇게 비관적이야? 대학을 안 다녀서 그런가? 아무튼 너가 돈 보태주는 걸로 알고 난 이만 가보마. 사실 시댁은 형편이 넉넉하지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중소기업에서 이사님 직급으로 계시고 시어머니는 결혼 후 평생을 전업주부로만 사셨어요. 그런데 요새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시아버지의 월급이 제때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시댁의 형편은 안 그래도 좋지 않은데 더 어려워졌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나마 잘 벌어서 조금씩 생활비를 보태주고는 있으나 아무리 그래도 형님 외제차를 사달라고 하시는 어머니의 말씀은 도무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제 속을 뒤집어 놓고 나가셨고 저는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어서 그저 냉수만 들이켜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카페에 제 고등학교 동창인 수진이와 민희가 놀러왔어요. 이 친구들은 둘 다 결혼해서 어린 아이들을 키우며 살고 있고 한 달에 한 번꼴로 제 카페에 찾아와 꼬박꼬박 매상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친구인이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해도 이런 돈은 반드시 다 받아야 한다며 기어이 1원 한 푼도 빼놓지 않고 다 계산하고 가는 고마운 친구들이랍니다. 저는 마침 손님이 없어서 수진이와 민희와 함께 수다를 떨다가 명절 이야기가 나왔어요. 주인은 이번 첫 명절 어땠어? 미진이가 잘해줘? 말도 마. 아주 말끝마다 고졸이라면 나를 무시하는데 화가 너무 나더라. 걔가 널 무시해? 하긴 걔가 고등학교 때 전교 2등이어서 전교 1등인 너를 무지 싫어했잖아. 그래서 신우짓이라도 하고 싶었나 보네. 그런데 걔는 뭐하고 살아? 결혼은 했어? 아니면 회사 다니나? 대학교 졸업하고 지금까지 취업 못하고 부모님께 용돈 받아서 생활하고 있어. 당연히 결혼도 못했고. 지금은 공무원 시험 준비한답시고 놀고 있는 것 같더라. 보니까 부모님께 돈 받아서 명품만 엄청 사나 봐. 나이 30 먹고도 부모님께 용돈 받는 사람이 있다니 여러모로 대단하네. 시어머니는 어떠셔? 시어머니도 완전히 김미진 편이지. 사실 조금 전에 시어머니 왔다 가셨는데 나한테 세상에 딱 하나뿐인 신우의 외제차를 사달란다. 나도 못 끌고 다니는 외제차를 내가 사줘야 하는 거니? 네가 왜 미진이 걔 차를 사줘? 게다가 외제차? 외제차가 네 집 걔 이름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사줘? 정말 너무하시네. 근데 웃긴 건 우리 형님 말이다. 운전면허도 없어. 심지어 이번에 면허 필기 시험에서 뚝 떨어졌어. 우리 셋은 한참을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민희가 옆을 보며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희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거기에는 형님이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저를 두리번거리며 찾고 있었어요. 그러다 형님과 제가 눈이 마주쳤고 형님은 바로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야, 너 우리 엄마한테 내 차 못 사준다고 했다며? 이진이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기둥 뒤에 가려져서 못 봤네. 너희 셋은 아직도 연락하며 지내? 나야 뭐 그럭저럭 잘 지내지 뭐. 온 김에 우리 커피나 한잔 하자. 그래도 우리 다들 고등학교 동창인데 커피 한 잔은 할 수 있지? 수진이와 민희는 형님을 자리에 앉혔고 저는 갑자기 단체 손님이 와서 더는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손님에게 커피와 디저트를 다 건네고 다시 수진이 민희에게 갔을 때는 뭔가 분위기가 묘하게 이상했어요. 수진이와 민희의 표정은 신났고 형님은 그 사이에서 표정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내가 웃긴 얘기 하나 해줄게. 남편 회사에 34살인데 신입으로 들어온 여직원이 하나 있거든? 그때까지 뭐 했냐고 물으니까 글쎄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 안 돼서 회사에 취업했다는 거 있지? 근데 들어보니까 좋은 대학교를 졸업한 것 같은데 계속 취업도 안 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며 부모님 등골이나 빼먹고 산 것 같더라고. 근데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닌데 명품은 발끝까지 휘감고 다니더라. 지 주조를 알아야 되는데 또 꼴의 자존심은 높아서 부모님한테 외제차 사달라고 졸랐다 하더라고. 어머, 나이가 30살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일은 잘해?
그런 사람이 일을 잘하겠니? 이번에 회사에 외근이 많아지면서 회사에서도 운전면허 따라고 했는데 필기시험도 떨어졌다더라. 자기 말로는 대한민국 인류대학을 나왔다는데 필기시험을 떨어진 게 말이 되니? 그냥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인가 보다. 그 나이 먹도록 아직도 부모님 돈으로 살고 싶을까? 나라면 적어도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내 생활비는 벌었을 거야. 어머, 근데 미진아, 어디 아파?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얼굴은 또 왜 이렇게 빨개? 열이라도 나나? 아니, 그냥 나 먼저 간다. 형님은 후다닥 나가버리고 그 모습을 본 수진이와 미니는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제가 손님 응대하느라 바쁜 동안 수진이와 미니가 계속 대화를 나누며 은근히 형님을 무시했나 보더라고요. 누가 들어도 형님 본인을 욕하는데 또 대놓고 자신의 욕을 한 것도 아니니 화를 낼 수도 없고 그 자리에 있자니 화는 나고 뭘 어찌하지를 못하다가 결국 뛰쳐나가버린 것이죠. 그날은 금요일이라 그런지 손님들이 정말 많았고 정신이 하나도 없던 와중 형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화장실 갈 새도 없이 바빴던 터라 형님의 전화도 당연히 받을 수 없었고 그렇게 마감까지 아주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 남편과 간단히 맥주 한잔을 한 후 잘 준비를 하는데 밖에서 누가 우리 집 문을 3개 두드리더라고요. 문을 열어보니 형님이었는데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야, 네가 뭔데 감히 친구들한테 내 욕을 해? 아까 수진이랑 미니 말이야. 어떻게 걔네들이 내 이야기를 다 알아? 무슨 소리세요? 수진이랑 미니가 뭘 어쨌는데요? 걔들 남편인가 하는 사람이 다니는 회사 여직원 이야기. 내 이야기 아니냐고. 네? 저는 전혀 모르겠는데요. 발뺌하는 거 봐. 좋은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 안 하고 공무원 준비하면서 부모님 등골 빼먹는 이야기. 운전면허 떨어지고 외제차 사달라고 한 것까지 다 내 이야기잖아. 나랑 나이도 같고 말이야. 내가 바본 줄 알아? 그 회사에 형님 같은 사람이 또 있나 보죠 뭐. 세상에 나랑 똑같은 사람이 또 어딨어? 그게 말이 돼? 잘 알긴 하네. 들어보니까 와이프는 그냥 사실을 다 말한 것뿐인데 그게 이 밤에 이렇게 와서 행패를 부릴 정도로 화낼 일이야? 술 취했으면 집에 가서 곱게 잠이나 자. 여기서 주정 부리지 말고. 뭐? 주정? 너 누나한테 말 다 했냐? 형님은 술에 잔뜩 취해서 언성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고 남편은 그런 형님을 쫓아내버렸습니다. 내심 형님이 술에 많이 취해서 혼자 길 가다가 무슨 일을 당할까 걱정되긴 했는데 남편은 술에 아무리 취했어도 항상 집은 알아서 잘 찾아갔다고 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잠이 들었습니다. 한창 잘 자고 있는데 남편의 핸드폰이 무섭게 울렸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고 뭔가 불길한 기운을 느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잠시 후 남편은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손을 덜덜 떨고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대. 그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보이스피싱이나 그런 거 아니고 진짜야? 전화 건 사람이 누구였는데? 남편의 말로는 형님이 술 취해서 집으로 가다가 길바닥에 누워 잠이 들었는데 마침 순찰 중이던 경찰이 형님을 발견하고는 경찰서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시부모님께 연락했는데 시부모님은 딸이 그 새벽에 술에 취해 경찰서에 있다니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운전하다가 화물차를 들이박아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현장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부모님에 대한 애틋한 정이 있던 것은 아니었지만 건강하셨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니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시부모님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을 잡고 영정사진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형님은 여전히 술이 끼지 않아 해롱거렸습니다. 새벽녘이 다 돼서야 형님은 정신을 차렸고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상황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껏 제대로 된 효도도 못했는데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야, 나 때문에. 내가 술만 먹지 않았어도. 형님은 어린 아기처럼 발을 동동 구르며 우는데 그래도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라 그런지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형님 옆에 앉아 형님의 어깨를 토닥였는데 형님은 저를 째려보더니 확 미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우리 엄마가 찾아갔을 때 돈 빌려준다는 소리만 했어도, 아니지, 수진, 민이 그년들한테 내 이야기만 하지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술을 마시지 않았을 것 아냐. 그럼 우리 부모님 두 분 다 이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시지는 않았겠지. 형님의 어이없는 억지에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사고로 돌아가신 것을 다 제 탓을 하는데 제가 거기서 뭐라 맞받아칠 말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너도 솔직히 우리 부모님 싫었지? 넌 지금 속으로 신나서 만세삼창이라도 부르고 싶겠다, 그치?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형님이라고 대접해주니까 웃음냐? 둘 다 그만해. 여기 부모님 장례식장이야. 싸움터 아니라고. 싸우더라도 장례식 다 끝나고 싸워. 울부짖음에 가까운 남편의 말에 저와 형님의 대화는 중단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형님은 제게 자기 부모님을 죽인 년이라며 끔찍한 원수를 보듯이 저를 흘겨보았어요. 남편은 형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모를 잃은 상실감과 깊은 슬픔에 빠져 주변 상황 따위는 전혀 보이지 않는 듯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따라 형님이 제게 어떤 소리를 하든 철저히 못 들은 척하며 손님맞이를 했습니다. 형님은 그런 제가 더 얄미워 보였는지 더 큰 소리로 제 욕을 해대기 시작했지만 저나 남편이나 그런 형님을 무시했어요. 그렇게 슬프기도 화가 나기도 한 장례식을 무사히 마치고 집에 돌아가려는데 형님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야, 인사 안 해? 부모님 돌아가셨으니까 이 집의 가장 윗사람은 나야. 이제 내 말 깍듯이 잘 들으라고. 그런데 넌 참 뻔뻔하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부모님 죽인 사람이 바로 넌데 무슨 낯짝으로 끝까지 장례식장에 있어? 도대체 내가 왜 니네 부모님을 죽인 사람인데? 내가 진짜 장례식 하는 동안 참고 또 참았는데 이제 더는 못 참겠다. 네가 못 참으면 어쩔 건데. 그래봤자 넌 내 동생의 와이프, 즉 내 미치야. 알겠어? 그리고 시부모님 돌아가셨다고 바로 나한테 반말이냐? 야, 존댓말 똑바로 안 해? 형님은 저에게 매섭게 눈을 부라리며 제 뺨을 때렸습니다. 순간 장례식을 치르며 참고 참았던 제 화가 폭발하여 저도 형님의 뺨을 때렸어요. 지금 뭐하냐? 감히 네가 내 뺨을 때려? 미쳤어? 제정신이야? 왜? 너는 내 뺨 때려도 되고 난 네 뺨 때리면 안 되냐? 누나, 그만해. 내가 장례식 내내 지켜봤는데 이 인간은 그냥 사람이 아니야. 지금 부모님도 다 돌아가신 이 마당에 그동안 자기가 한 짓들을 후회해야지. 후회는커녕 왜 아무 잘못도 없는 남 탓을 해. 나 이제 친누나 없고 형제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며 살 테니까 누나도 괜히 사람 같지도 않은 저 인간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 야, 니랑 전에는 이혼 도장 찍으면 남남이지만 너랑 나는 피가 섞인 남매야. 가족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네가 그딴 식으로 말해? 가족도 가족다워야지.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그렇게 부모님 등골 쭉쭉 빼먹고 항상 자기 탓은 안 하고 남 탓만 하고 살지. 어디 한번 계속 그렇게 기생충처럼 살아봐. 어디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나 내가 두고 볼게. 아니다. 그냥 알아서 잘 살아. 이제부터 우리는 남남이야. 알겠어? 이제 누나가 죽든 말든 신경 안 쓸 테니까 누나도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남편은 장례식 내내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리고는 다시는 보지 않겠다 다짐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한 달 뒤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형님이 제 카페에 찾아왔어요. 순간 장례식장에서의 일이 생각나 확 쫓아내버릴까도 생각했지만 무슨 말을 하러 왔나 궁금해서 일단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카페는 여전히 잘 되네.
내가 부탁을 좀 하나 하려고 하는데 요새 내가 취업 준비하느라 조금 바쁘거든? 네, 형님도 이제 공부해도 안 되는 공무원 말고 취업 준비하셔야죠. 잘 생각하셨어요. 말 얄밉게 하는 건 여전하네. 그런데 면접 보러 가려면 정장도 필요하고 어울리는 구두도 있어야 하는데 지금 돈이 없어. 사실 부모님이 주신 돈 다 써버렸거든. 부모님이 뭐 보험에 들어놨던 것도 아니고 말이야. 설마 그래서 제게 돈을 달라고 오신 건 아니죠? 나도 양심이 있고 염치가 있어. 난 뭘로 보고. 그냥 내가 정식으로 취업하기 전까지만 여기 카페에서 일하게 해줘. 상황을 보아하니 항상 돈을 주시던 시부모님이 돌아가시니 형님은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그래서 제게 도움을 요청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형님의 표정은 여전히 당당했고 기고만장했어요. 형님, 그런데 저는 지금 있는 직원으로도 충분해서 더는 사람을 고용할 계획이 없는데요. 뭐 정 급하시면 최저시급 받으며 설거지나 주방 청소는 어때요? 그거라도 하실 수 있겠어요? 뭐? 설거지나 주방 청소? 날 뭘로 보고 그런 일을 시켜? 내가 이 나이 먹고 그런 일을 어떻게 해? 나 이래봬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아는 대학교 나온 여자야. 난 최저시급 받으면서 그런 일 못해. 못하시겠으면 가서 다른 일 알아보시던가요. 저는 굳이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형님은 씩씩대면서 카페를 나갔고 저는 그러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형님이 다시 카페에 찾아왔습니다. 어제도 오셨는데 오늘은 또 무슨 일이세요? 어제 네가 그랬지? 설거지에 주방 청소 아르바이트 시켜줄 수 있다고. 뭐 여기서 돈 벌어봤자 코딱지만큼이겠지만 그래도 한번 그 일이라도 해볼게. 요새 경기가 어려워져서 그런가 아르바이트 자리가 어쩜 이렇게 하나도 없는지. 당분간 그 일이나 좀 하지 뭐. 그래도 되지? 형님은 어제 계속 아르바이트를 구하려 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는지 다시 제 카페에 찾아와 일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형님이 못 믿어왔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였기에 속는 셈 치고 한번 일을 맡겨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2시간이나 지났으려나요? 손님들은 밀어닥치는데 컵이며 접시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방에 가보니 설거지를 하고 있어야 할 형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화장실에도 매장에도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나 몸살 난 것 같아. 설거지 못하겠어. 몸살? 고작 2시간 일하고 몸살? 하긴 나이 34살 먹도록 아르바이트 한번 제대로 해보지 않은 네가 뭘 할 수 있겠니? 솔직히 형님이 일을 잘할 것이라고는 애초에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하루는 버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커녕 고작 2시간 하고 도망을 갔다니 좀 어이가 없었어요. 고작 2시간이라니 내 생에 그렇게 힘든 일은 처음이다. 그리고 말이야 설거지하면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래봬도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4년제 대학교 나온 여자잖아. 그런 내가 고작 최저시급 받으면서 설거지나 한다는 게 어디 말이 되니? 그래서 내가 관둔 거야. 내가 때려치운 거라고. 야, 내가 정말 너 고등학교 동창이기도 하고 너보다 사회생활을 더 많이 한 사람으로서 충고 한마디 하는데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 야, 꼰대냐? 그깟 아르바이트 좀 더 많이 해봤다고 어디서 나를 가르치려 그래? 내가 너보다 더 윗사람인 거 잊었어? 윗사람이면 윗사람처럼 행동해, 김미진. 이제 이 세상에 너의 어리광 받아주고 너가 필요할 때마다 돈 주시던 너의 부모님 안 계셔. 이 세상에 너를 쉽게 받아줄 사람 아무도 없다고. 너도 이제 정신 좀 차리고 똑바로 좀 살아. 알겠어? 야, 어디서 고졸 주제에 나를 가르치려 그래? 대학교 졸업장도 없는 주제에. 그깟 대학교 졸업장이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뭐 있으면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 그런데 말이야, 지금 세상이 변했어. 너 생각처럼 명문대학교 졸업장이 너를 먹여 살려주는 그런 시대 이젠 아니라고. 정신 좀 차리고 현실을 제대로 봐. 알겠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대기업 어디든 다 갈 수 있어. 알아? 나중에 내가 대기업 취직하면 나한테 돈 달라는 소리나 하지 마.
그래, 제발 부탁이다. 제발 마음 좀 딱 먹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어디 회사 생활이나 한번 좀 해봐. 그래서 내 앞에서 한번 떵떵거려 보라고. 알았냐? 형님은 화를 잔뜩 내며 전화를 끊었고 그 뒤로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저나 남편이나 굳이 형님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남편도 그동안 고졸에 도배일이나 한다며 형님한테 하도 무시당하고 살아서 남편도 형님에 대한 애틋한 감정 따위는 없었거든요. 그 뒤로 석 달이 지났습니다. 카페는 여전히 잘 되고 있었고 특히 그날은 개업 이래로 최대의 매출을 찍은 날이라 뿌듯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영업이 다 끝났는데 누군가가 거짓골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형님이었어요. 주희야, 제발 나 좀 살려줘. 너무 배도 고프고 당장 잠잘 곳도 없어. 형님은 저를 보더니 대뜸 무릎을 꿇으면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사연을 들어보니 지난 3개월간 회사에 가기 위해 이력서를 많이 냈지만 단 한 번도 면접 보러 오라는 연락조차 받지 못했다고 해요. 아르바이트라도 해보려고 했지만 평생 일 한 번 제대로 해보지 않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나요? 당연히 갈 때마다 혼만 잔뜩 나다 쫓겨났다고 합니다. 당장 먹고 살 방법이 없어져서 집도 다 팔고 부모님의 돈으로 샀던 명품 가방도 다 팔고 찜질방을 전전하며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말인데 나 오늘 너네 집에 가서 자면 안 될까? 정말 이제는 밖에서 노숙해야 할 판이야. 아무것도 없다고. 형님은 애처로운 눈빛으로 제게 부탁을 했지만 그동안 형님이 저를 무시했으니까 솔직히 같이 집에 가기 싫었어요. 남편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남편 역시 절대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또 여자인데 밖에서 자라고 할 수는 없으니 그냥 가게에서 자라고 하고 왔습니다. 다음날 저는 카페에 출근해서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그동안 형님의 행적을 보았을 때 카페에 엉망진창이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키지도 않은 가게 청소에 정리까지 다 해놨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형님이 아주 약간은 철이 든 것으로 보여서 속는 셈 치고 형님에게 설거지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설거지? 알았어. 내가 할게. 또 시킬 일 있으면 뭐든 말만 해. 나 열심히 일할게. 쫓아내지만 말아줘. 형님은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주방으로 들어가 컵과 그릇에 광이 날 때까지 설거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뒤로도 가게의 온갖 구중일을 도맡아 했어요. 그리고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눈땡이 한번 부리지 않고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답니다. 지금은 달라진 형님과 함께 우리 집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어요. 사실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형님이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형님에 대한 안 좋은 기억만 가득한 저와 남편이지만 이제 마음의 벽을 허물고 서서히 형님을 가족으로 받아들여 보려고 해요. 저와 형님의 길고 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여기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것이 형님의 욕을 쓰는 것 같아 조금 찔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형님도 한번 우리 이야기 써보라고 해서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제 동창이자 형님인 미진이에게 한마디 하고 싶네요. 미진아, 한동안은 내가 너를 오해했지만 그래도 이제는 평생 가족으로 함께 늙어가고 싶다. 우리 이제는 제발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살자.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